개별 연구보다 공동 연구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탐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졌고요.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이해하고 또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히 이 부분을 다른 학생들과 협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어떤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 탐구 공동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혼자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것이 얼마만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학생과 그러니까 단지 교수와 학생 간의 일방적인 어떤 교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공동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창작을 보통 하면 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강의를 하는데 학교 강의에서는 그럴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탐구 공동체에서 한 소수 인원으로 요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연구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서 배울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1학기에 이제 수강했던 강의들 중에서도 기말고사나 이제 중간고사 대체로 레포트를 작성하는 강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작성을 하면서 논문 작성과 같은 글쓰기적인 능력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과제는 사실 이 conversation analysis라 그래서 대화 분석인데요. 실증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서강대 학생들 중에서 이런 분석 역량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적절한 어떤 탐구의 이 질문을 선정을 해서 이 해결점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과제 중심으로 한번 바꾸어서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첫 도전으로 이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팀원들이 각자 다양한 주제를 다 이제 가져왔는데, 주제가 다 약간 좀 불편하거나 안 맞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다 보니까는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이제 의견 쪽으로 몰아가게 돼가지고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삶의 의미라는 큰 주제 안에다가 저희가 가져온 주제들을 소주제로 넣어가지고 이제 각자 연구를 진행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를 내는 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여했던 거는 주의 인문학이라는 건인데요. 이제 교수님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랑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평가를 내서 좋다, 나쁘다, 적절하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면 학생들은 바로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접고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기의 방향이 또 돌려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했더니 학생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창의적이고 여기에 어떤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저희 각자의 소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이제 논문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성되고 어떤 형식으로 작성된다는 거를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는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는 학부생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피드백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죠.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통 수업 시간 이제 학기 중 강의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힘든데 이제 이번 탐구 공동체에서는 제가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바로 좀 틀렸거나 아니면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그것의 이해를 돕는 사회문화적인 뭐 역사적인 그런 요소들을 바로바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강의를 할 때에는 좀 친밀도를 쌓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30명이든 50명이든 학생들을 다 똑같이 대해야 하고 또 뭔가 페어하게 전체적인 그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피셜하게 학생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탐구 공동체를 하면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학생의 특성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가끔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친밀도가 훨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인에 대한 파악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학생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다 혹은 무엇을 힘들어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능률로 따지면 이 탐구 공동체 내에서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친밀감이 올라가니까 능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호 소통이고 자기의 의견도 내고 타자의 피드백도 받아들일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개별 연구보다 공동 연구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탐각, 공동 탐구가 개인 탐구와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터득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공동체 연구잖아요. 그래서 저와 다른 전공의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시야를 좀 더 많이 개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제가 행동을 해야지 공동체에 좀 더 도움이 되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도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저분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이렇게 무조건 준비해가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발표나 이제 찾아보는 걸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우선 됐던 것 같고, 물론 또 다른 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생겼고 공부해볼 만한 점들도 많이 이제 다른 분들 발표에서 많이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교수자분들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듣고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를 듣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잖아요.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그런 거는 되게 좀 빨리빨리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또 독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 이제 그 처음 중간 이런 단계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되게 기억에 좀 많이 남고 나만의 그런 어떠한 노하우,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생긴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습관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좀 더 자신을 드러내서 역량을 쭉 펼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학사제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니까 이 기회를 좀 적절히 사용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